이어서 뉴스라이브에서 또 화제의 소식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쏘아올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논의. 지방선거 전까지 논의 일체를 중단한다고 정 대표가 직접 어제 저녁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당내 갈등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다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방선거 전부터 준비에 착수해서 통합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시한으로 정한 13일보다 더 빠르게 나온 이 민주당의 답변,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임받을 것입니다. 양당 간의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도 동의하고 당원들에 대한 사과도 받아들이겠다 화답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또 추상적인 구호뿐인 건지는 회동을 통해서 정리해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직후에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 최고위를 통해서 지선을 위해서 큰 다툼을 바탕으로 총단결하자 의견이 갈렸더니 지도부와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내 갈등이 정리가 되니까요. 이제 불씨가 청와대로 튀는 모양새입니다. 합당 반대파로 알려진 강득구 최고위원의 SNS 글이 단초가 됐습니다. 지선 이후의 합당 등이 대통령의 바람이다. 이렇게 홍익표 수석이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세 지워졌습니다. 이걸 빠르게 소위 박제한 야당, 개혁신당 등 일각에서 당무 개입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선 거죠. 당이 결정할 사안이다. 청와대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죠. 어제는 묵묵부답이었던 강 의원 역시 조금 전 최고위에서 사과했습니다.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 그랬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대통령과 총리님 사실관계가 안 된 얘기였는데 잘못 올린 거다 해명을 했죠. 자, 무산된 합당 논의, 남겨진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서 감치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얘기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문제가 됐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때였습니다. 엉뚱한 재판에 가서 거듭 발언을 요청했다가 감치 집행을 당했던 거죠. 별안간 어제 김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얘기를 꺼내든 변호인단이었습니다. 장관님의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이 감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 재판부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후에 대응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종전 아까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고 계셨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다른 재판부인데 이 다른 재판부의 감치 집행 계획을 알고 있었나? 재판부는 대답을 하지 않았죠. 입장을 듣고도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알고 있었는지, 아니 알면 어떡할 건가? 특검이 개입하면서 양측의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송 지연을 위한 시간 잡아먹기라는 것이 절대 저밖에 그렇지 없는 않습니다. 이유입니다. 귀를 막고 물어보십시오. 아니 이걸 이 얘기가 알았다면 소송 지연에 변호인들이 어떻게 하실 해당하는지요. 겁니까? 얘기를 하는 저런 것들이 것입니다. 바로 목리를 부리는 것이고 아닙니다. 재판을 지연하는 아니,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이 했습니까? 사건과 무관한 저런 거기 것들이요. 때문에 서 검사님 사과하십시오. 저런 것들이라뇨. 저런 말들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저런 말들이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재판장님 담당하는 이 재판 정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재판 지연이고 몽리다. 저런 것들 사과해라. 말꼬리를 잡고 특검과 고성을 주고받은 변호인단의 모습이 어제 화제와 함께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는 이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는 주장과 함께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걸 기각했는데요. 또 다른 감치 대상자죠. 이 권우현 변호사는 어제도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자, 곧 설인데 전입니다. 그 옆은 문가요? 친절하게 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실까요? 일명 주사임으로 알려진 이모 씨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행위, 대리 처방 관련 핵심 인물이죠. 사람이 한번 죽다 살아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사실이 아닌 것까지 내가 감당할 이유가 없다. 심경 변화와 함께 방송인 전현무 씨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사진을 함께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직후에 이모 씨의 팔로우 목록에는요, 전현무 씨와 출연 예능이죠 나 혼자 산다의 공식 계정만 잠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폭로를 예고하는 걸까요? 지난 2016년 해당 방송에서 전현무 씨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재조명돼서 논란이었죠. 관련해서 진료 기록까지 공개하면서 해명을 했던 전현무 씨였습니다. 해당 의혹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내일 박나래 씨는 이 강남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처음으로 피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자, 경찰이 수사 중인 박나래 씨 사건은 불법 의료 행위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갑질 의혹 등 8건이죠. 이 가운데 6건의 수사가 현재 강남서에서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피고인 조사 이후의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밀라노로 가볼까요?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내고 있을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죠. 곽윤기 해설위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수촌 식당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젓가락이 없네. 누들이 없나 보다. 젓가락이 없는 거 보면은 요플레 있고 여기 뭐야? 여기 ben거리. 오, 계란은 계란이고 모짜렐라 치즈고. 계란이 좀 작은데? 이 정도면 조금 작긴 하다. 좀 작다. 토마토 소스랑 곁들인 피쉬. 여기는 뭐지? 비프? 베이스. 야, 근데 내가 듣기로는 평창에는 음식 종류가 420가지라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딱 세도 한 20가지 내외 정도 되는데. 진짜 한창 때는 진짜 외국 선수들이 그냥 식당에 계속 와요. 계속 먹고 맛있다고 하면서 배 탕탕 퉁퉁퉁 두들기면서 살쪘어 선수들이 와서. 그리고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부터 저 끝까지 다 음식들이 쫙 깔렸어. 진짜. 그래서 지금은 노는 공간이 많지. 젓가락도 없고 보니까 이제 국수류 아시안 음식도 없는 것 같다. 대충 봐도 음식 가짓수가 얼마 안 돼 보인다. 이 대목에서 지난 평창올림픽 선수촌 음식이 참 좋았다. 다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것만 먹고 있으니까 물린다는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 그럴 만도 하죠. 다행인 건 대한체육회가 2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현재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준비된 육류만 700kg에 달한다고 하죠. 이렇게 제육 같은 고기가 가득한 한식 도시락이 우리 선수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때는 전이라든지 사골국 같은 명절 음식도 제공이 될 계획이라고요. 한국인은 밥심이죠. 우리 선수들이 든든하게 먹고 무사히 대회 잘 마치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볼게요. 많이들 찾는 그 프랜차이즈 카페 스타벅스입니다. 인기 있는 매장은 주문 전에 자리 잡는 것부터가 일일 때가 많죠. 한 항공사 승무원들이 이 스타벅스 매장을 꼭 가방 보관소처럼 이용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좌석과 통로 곳곳에 가득 메운 캐리어들로 손님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건데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매장이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근처인데 승무원 비자 인터뷰를 앞둔 승무원들이 대거 몰리면서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매장 측에 따르면 30-40명이 한꺼번에 와서 실제로 음료는 한 5잔에서 10잔 정도만 시키고 이렇게 장시간 짐을 놔두고 자리를 비웠고 또 매장 측의 자제 권고에는 일부 승무원들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반복되면서 불편을 겪은 매장 이용객 제보를 통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결국 해당 항공사가 이렇게 머리를 숙였는데요. 매장 이용객과 영업장에 사과드린다면서 철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논란의 이야기까지 한번 전해봤습니다.